2009년 9월 중국 광둥성 중산시의 한 건물 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항의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대략 13일에서 15일까지 세입자들이 매일같이 전화와서 하는 소리가 여기 건물 8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역해서 미치겠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건물 주인은 8층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01호, 802호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는데 803호실 앞에 딱 섰는데 냄새가 더 심하게 나. 이상함에 803호 욕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짝 봤더니 핏자국 같은 게 이게 사람 촉이 싸했던 거예요. 바로 집주인은 벨을 눌렀습니다. 803호 문 좀 열어봐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문이 열렸는데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위에 옷을 걸치지 않은 속옷만 입고 있는 앳돼 보이는 소녀가 피가 묻은 이불을 칭칭 몸에 감은 채로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좀 멍한 게 애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당황했지만 집주인은 침착하게 집안 좀 보자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와, 집이 다 피범벅이야.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지 여기서 다 올라온 거네. 집주인이 들이닥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도 이 여자, 이 소녀는 침착했습니다. 옷을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 집엔 소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다 판단. 바로 방을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이 소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본격적으로 803호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확인해 봤을 때 이 소녀는 혼자 사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걸로 나오는데 부모님은 어딨어? 어디 있길래 딸이 이 지경인데 코빼기도 안 보여? 이 의문점은요, 얼마 안 가 바로 풀렸습니다. 집을 수색하는데 저기 비닐봉지 막 여러 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안을 딱 봤더니 사람 토막난 시신이. 바로 이 소녀는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소녀의 이름은 치핑핑.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어요. 체포된 후에 바로 이 치핑핑은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했어요. 그런데 모두 부모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전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치핑핑은 160이 조금 넘는 키에 옷도 나름 잘 입고 다녀. 종종 반지와 목걸이도 화려하게 착용하고 다니고 자기 꾸미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예의 바른 평범한 18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키가 큰 편이었고 어머니도 날씬했어요. 치핑핑과 부모님의 사이 또한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종종 이 어머니와 치핑핑이 둘이 팔짱 끼고 장 보러 가는 모습이 이웃들 눈에 보였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가족은 낮에는 바빴고 밤에 집에 오면 문을 닫고 이웃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고 해요. 이 치핑핑의 아버지는 큰 대형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엄마는 정확하게는 알려진 게 없는데 이웃들 말로는 보험회사에서 일한다고. 여튼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네. 그러면서 걷기 힘든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7년도에 아버지 뇌혈전증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나왔던 보상금은 이미 아버지의 치료비로 다 써버린 상황.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집안은 급속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생계는 오롯이 아내 몫이었죠. 가족들도 다 힘들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 가장의 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거기다 몸도 지금 다 상해버리고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었겠습니까?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린 상황에 죽고 싶었겠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을 자식들, 아내 앞에서 달고 살았어요. 가족들은 이런 남편을 보듬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한순간에 짊어져야 했다 보니 아내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당신만 힘들어? 그만 좀 해, 그만 좀. 아내가 참다 터지면 남편은 네가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이렇게 둘이 싸우면 그 사이에 있던 딸은 가만히 이 둘의 싸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여기서 2008년 아버지에게 다시 병이 찾아옵니다. 최악. 다툼은 더 심해졌고 이것만 보고 자란 이 딸의 성격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편집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편집증, 망상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핑핑의 엄마는요, 자기의 이런 힘든 마음, 속내 같은 걸 이 딸한테 자주 맨날 얘기를 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다고,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엄마 그냥 죽고 싶다고, 이런 우울한 얘기를 맨날 딸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딸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딸, 밖에서 수면제를 여러 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2009년 9월 11일 밤, 이 엄마 아빠는 딸이 사온 그 수면제를 모두 삼켰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쉽지가 않아. 이 엄마 아빠 잠에서 깬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오히려 엄마는 어설프게 살아서 구토와 경련에 몹시 괴로워했어요. 이 모습에 딸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선 엄마 먼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비닐봉지로 질식시킨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까지 살해. 딸 치핑핑은 아빠 엄마가 이 지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늘 얘기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도와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살해 후에도 이어집니다. 이 딸은 근처 마트로 가서 큰 칼과 망치를 사옵니다. 그 후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부모님의 시신을 토막내요. 화장실로 시신 옮겨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 작업했다고. 그 후에 큰 조각과 작은 조각으로 약 42개 부위로 나눠서 물에 삶습니다. 그 후에 비닐봉지에 넣고 집에 보관을 한 거예요. 이걸 경찰이 발견했던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신을 토막내고 삶았다는 건 유기하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딸은요, 그렇게 다 하고 그냥 집안에 그대로 뒀습니다. 자기도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시신을 버리지도 범행 현장을 전혀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찾아오기 전까지 느긋하게 그 시신들과 함께 핸드폰질만 하고 있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이 딸은요, 또 침착하게 도와드린 거였다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요.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녀의 핸드폰에서는 다수의 그 자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죽고 싶었던 거예요. 늘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건데 돌연히 소녀는 재판장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 또한 죽고 싶었기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사형을 내리신다 해도 전 뭐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요. 의외로 이 치핑핑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부에게 치핑핑이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이 부부의 손에 자란. 하지만 이 사실을 끝까지 부모님은 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법정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건 정말 부모가 처음에 죽고 싶다는 마음에 스스로 수면제를 삼켰는가 라는 거였어요. 치핑핑은 부모님이 그날 밤 안 좋은 생각을 하셨고 12개 이상의 수면제를 삼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부모의 위, 방광 등 장기에서 수면제 성분 검출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녀가 어쨌든 성인 2명을 죽인다는 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사망한 본인들 역시 그만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고 이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제압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과반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검찰은요, 이 치핑핑의 정신감정도 진행했어요.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사리 분별 가능한 상태였다. 심신미약 아니다. 이 치핑핑의 변호인은 치핑핑이 어머니를 죽였을 때 아버지가 살려고 하셨으면 충분히 소리 지르든가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딸이 범죄에 저지르는 걸 가만히 지켜봤다. 그녀의 아버지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의식이 없었거나 의식이 있었다 한들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치핑핑의 살해 동기는 악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검찰의 의견은 달랐죠. 부모가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데 왜 시신에는 수면제 성분 검출 안 되냐?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아무리 이 생을 끝내고 싶다 한들 자기가 뭔데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냐? 보통은 이런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치핑핑은 무려 2명을 주관적, 객관적인 생각으로 죽였다. 치핑핑이 법정에서 말한 변질된 자백은 상식에 어긋나고 상응하는 증거도 없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만 살고 싶어 하셔서 도와드린 거였다. 사는 걸 더 고통스러워 하셨다. 변호사와 검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치핑핑 본인은 다시 한 번만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결론은 2010년 12월 치핑핑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에 2년의 유예 기간과 정치권 박탈. 개인적으로 저도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신도 아니고 아무리 도와달라 했다 한들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이런 행동은 아니지 않나. 이런 비슷한 사건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옆에 여친의 부탁으로 이제 했다는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거나 영상에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모미지 영상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눌러주시면 바로 옆에 영상이 뜰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